안녕하십니까. 상계그린섬 교육원장 조태현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림에 대한 컨셉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2021학년도 핫 내 스타일로 합격하기. 같은 학교 또는 같은 과에 두 개 이상의 그림이 붙었을 때 과연 어떠한 그림으로 이렇게 차별성 있게 붙었는지에 대한 컨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보실 그림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. 소재로는 그 삼파장 전구라고 하죠. 이 삼파장 전구를 가지고 조합에 대해서 그리쇼, 이 주제가 나왔어요. 그래서 한쪽의 학생의 그림은 배경이 하얗죠. 이쪽의 그림은 배경이 거의 어둡습니다. 이 두 학생을 제가 지도하다 보면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었어요. 이 친구는 좀 밝게 그리는 것들을 좀 선호했던 학생이고, 삼파장 전구를 가운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, 외곽에다가 이렇게 그 삼파장 전구의 어느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조합이라는 그 느낌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. B의 형태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일단 어둡게 하자. 그 다음에 가운데서 임팩트 있게 빛이 확산되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했던 것들이 주했을 것 같고요. 이 두 학생이 차별성 있게 붙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은 단국대학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. 단국대학교 도예과는 소재 자체가 달 항아리, 하얀 달 항아리를 이제 소재로 줬고요. 그 다음에 단청의 이미지의 어떤 그림을 줬어요. 프린트를 주고 이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잘 표현하시오, 이런 주제가 나왔었는데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달 항아리를 집중적으로 그림을 주제 부분에 표현을 했는데 보색 대비를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배경 부분을 이렇게 좀 어둡게 역광 처리를 좀 했어요. 반대로 배경을 조금 더 밝게 하고, 이 친구는 이제 우측에다가 주제 포인트를 준 거죠. 이 친구는 좌측에다 주고 우측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달 항아리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을 대소 관계에서 조금 조형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, 이 친구는 배경에 반복적인 효과를 줬습니다. 이렇게 크게 달 항아리의 주둥이 부분이라고 하죠. 맨 위에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반복적인 효과를 주고, 배경에다가 이렇게 단청의 무늬를 이렇게 살짝 표현한 그림. 이렇게 두 학생이 같은 과에 같은 학교에 이렇게 붙었는데 이렇게 차별성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. 다음은 세종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. 세종대학교는 2021학년도 정시에서 패션 디자인과가 이렇게 기초 디자인 과목으로 바뀌어서 시험을 봤습니다. 이 학교의 소재는 나무 삼각자, 그 다음에 머그잔, 그 다음에 컵 받침대, 그 다음에 종이봉투,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화면에 구성하시오,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이 친구는 평상시에 조금 채도가 높은 그런 그림을 좀 선호했고, 깔끔한 형태의 어떤 표현을 했던 학생입니다. 그리고 블루 계열을 좀 많이 썼던 그런 학생이고,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레드 계열을 조금 더 선호했던 학생이고,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채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했던 것들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은 학교에 다른 느낌, 완전히 이쪽은 블루 계열, 이쪽은 레드 계열.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잘 쓰는 그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재현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다음은 경희대학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. 캠코더하고 꽃리본을 가지고 화면 구성하시오, 이런 주제가 나왔던 거죠. 그런데 두 학생의 그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. 물론 이제 성별에서도 좀 차이가 나긴 해요. 이 친구는 이제 남학생이었고 이 친구는 여학생이었는데, 이 친구의 특징은 좀 화면을 좀 크게 그리는, 조금 더 과감한 표현으로 이렇게 좀 직선으로 표현했던 것들을 좀 잘 사용했던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부분의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것들을 좀 선호했던 그런 학생이었었어요. 곡선적인 것도 잘 활용하고, 이 친구는 캠코더를 이렇게 가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, 이 친구들은 수치화 기법을 좀 해서 조금 톤을 좀 날리면서 공간감을 선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서경대학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. 그 정시에서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수시만큼 상당히 높죠. 거의 25대 1이 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인데, 서경대학교에서는 구슬 파우더와 휴대용 선풍기를 소재로 해서 집중과 확산에 대해서 그리쇼, 이게 주제가 나왔어요. 그래서 A면에 있는 학생은 조금 공간을 좀 웅장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주요했고, 그 다음에 B 학생은 이제 탑뷰죠. 하늘에서 바라본, 공중에서 바라본 느낌을 표현한 거고, 거기에다가 그림자 표현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은 학교에 또 같은 과에 두 학생이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, 이 학생은 좀
뭐랄까요, 손이 좀 느렸어요. 그래서 여백을 좀 살렸던 그런 것들이 좀 좋았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웅장한 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. 평상시에도. 그래서 물체를 크게 그리는 거. 근데 물체를 다 크게 그린다고 좋은 건 아니죠. 그 안에서도 변화가 있게 이 작은 요소들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이 맨 앞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감을 줬던 것들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동덕여자대학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. 그 여학생들이 정시 다분해서 많이 선호하는 학교인데 앵무새하고 새를 가둬두는 그 이제 새장이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역광을 좀 표현하는 거를 좋아했던 학생이고요. A고 이게 B면 B면에 그림을 그린 학생은 좀 더 맑고 경쾌한 그림을 좀 선호했던 학생이에요. 여기에서 동덕여자대학교는 다 아시다시피 흑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학생들이 색감에 대한 변화를 주는데 레드 계열이 좀 있고 레드 계열을 거의 한 80%를 넣고 다른 색깔들을 조금 섞은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친구는 약간 그린 계열을 좀 선호했어요. 그래도 얼굴 부분은 약간의 레드 부분을 조금 줘서 그린 계열이 한 7, 80%고 레드 계열이 한 20%, 뭐 30%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 세 장에서 이 역광에 대한 표현을 상당히 잘했습니다. 그리고 깃털도 역광으로. 그러니까 주제 부분은 선명하게 약간 되게 된 표현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역광보다는 이제 측광이 되겠죠. 빛이 한쪽으로 오는 그런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 차별성을 두고 합격한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들은 딱 봐도 이제 학생들이 다 알겠죠. 이거는 이제 국민대학교 그림입니다. 국민대학교에서 의상디자인과하고 공예계열은 원삼각 사각형의 도형을 가지고 바닥까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피의 질감으로 물성 변화를 해서 역동적으로 표현하셔.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. 이 친구는 평상시에 부드럽게 그리는 어떤 중저채도의 효과에 대한 그림을 선호했던 학생이고요. 역동적인 물성 변화도 저채도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친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원색적입니다. 평상시에도 딱딱한 그림을 좀 선호했고 그림에서 좀 강약 조절이 좀 강한 그런 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바닥가재를 도형으로 환산할 때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부분에는 원색적인 표현을 좀 했고 물 표현도 색깔을 블루 계열로 해서 강하게 표현했던 그런 점이 좀 효과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음에 보실 그림은 성균관대학교 입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그림은 2020학년도였어요. 차별성 있게 스타일이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. 소재 자체가 고정 볼펜을 가지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그리시오 이렇게 주제가 나왔어요. 이 친구는 채색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. 반대로 만화를 잘 그리는 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펜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이 친구는 탑뷰로 해서 공중에서 바라본 그런 화면을 잘 그리는 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수채화 기법을 좀 줘서 집중과 확산, 그래서 번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좀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안에서 똑같은 학교고 똑같은 과인데도 한 명은 뭐랄까요, 펜, 채색보다는 펜이나 어떤 그 일러스트적인 느낌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기본적인 수채화 질감과 색연필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,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이런 그림을 이 학교는 선호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. 이 그림은 비교에 대한 그림보다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그림으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친구는 시험 전날에도 학원에 나와서 꾸준하게 그렸던 거 거의 결석이 없던 학생이었어요. 이 친구가 시험 전날에 저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견우와 직녀를 표현했습니다. 견우와 직녀를 표현했고 이렇게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를 배경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학생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작은 팁이었죠. 이 코로나 이 모양 자체가 달에 대한 표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둥그렇죠. 그래서 달에 대한 그림을 좀 한번 거기에다가 삽입해서 그려보고 달 질감을 이렇게 표현하자. 달빛 아래서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.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알파벳 A와 알파벳 B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현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그린 거죠. 이 학교는 이제 면접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교수님한테 이 그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게 견우와 직녀에 대해서 한 거다라고 어필하자 이런 내용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는데
학생이 이제 시험장을 갔어요.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께서 먼저 이 알파벳 A와 B가 견우와 직냐 아니니? 이렇게 먼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. 그때 제가 조금 느낌이 좀 왔죠.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.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그 학생의 개성을 살려라. 그 학생이 포스터를 잘하면 포스터 칼라, 수채화를 잘하면 수채화를 잘 쓰는 그런 개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좀 포괄적으로 했던 것들이 주요하게 합격한 사례들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기 개성, 자기의 느낌, 자기의 표현을 잘 시험장 가서 발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